미국이 흔들리면 온 전 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에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트리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의 대표 자산이면 주식이겠고요. 안전 자산은 미 국채로 대표된 전반적인 국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신용등급 무디스의 강등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5경 원을 돌파하고요. GDP 대비 이 수준이 무려 부채 비율이 120%에 육박하게 되는 건데 자, 재정 상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향후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이 흔들리면 이제 온 전 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에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인식으로 전개되는 좀 터닝 포인트, 트리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11년 여름이었죠. 당시에 S&P의 AAA에서 AA 플러스로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서는 금융시장이 정말 충격을 크게 받았었고요. 23년 8월에 피치가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무디스 역시나 한 노치를 내리면서 AA1으로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4년도 말에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36조 달러를 넘으면서 좀 쉽지 않은 단위인 5경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하향세에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약 15년 단위로 과거 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약 연평균 명목 성장률이 한 7%, 그 다음 9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5%대 중반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현재까지는 한 4% 정도 됩니다. 반면에 연방정부 부채는 80년에서 2000년 초까지는 약 10% 정도의 증가세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21세기 들어서는 약 8%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장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에 있어서 좀 증거로 작용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버티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 급증으로 인해서 글로벌 신평사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했던 부분들이 나왔고 특히나 올 상반기는 아무래도 관세의 모든 이슈가 집중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예상으로는 하반기 정도에 이제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정책에 의한 채권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가 이번에는 재정 이슈, 즉 미국에서 발행하는 정부의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연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통상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펀더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대기하면서 관망하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즉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은 상당히 조급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인데요. 달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과 반대되는 국면이죠. 90년대 중후반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을 때인데요. 그 직전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가 클린턴 행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과 경제 성장이 겹치면서 정부 부채 비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강달러가 좀 나타났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었고 잘 아시다시피 약달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관세는 제대로 되지 않고 감세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부채 비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이에 있어서는 강달러를 주창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립적인 수준을 넘어서 약달러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디스의 강등 조치를 보고 미국 쪽에서는 이거 후행 지표다라고 말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보니까 뭐 되려 원화 강세 현상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기존 주도주들 죽지 않았고요. 그리고 테마주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 전략을 좀 잘 똘똘하게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전략이 가장 좀 최선일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미국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피로도는 있지만 민감도는 서서히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 심리의 아주 악재인 재료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정부에 대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것은 기존의 전략 포트폴리오를 짤 때의 전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위험 자산의 대표 자산이면은 주식이겠고요. 안전 자산은 미 국채로 대표된 전반적인 국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전략에 있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대표된 두 자산에 있어서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대표되는 미 국채에 대한 안정성을 꼭 담보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략 전술의 변화를 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디스의 신용평가 하향 조정에도 증시의 이런 반등과 자정 회복 능력 등을 환영할 수 있겠지만 달러화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이 충족이 될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달러가 과연 과거보다 과연 강건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달러 패권에 대한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강한 달러를 추구하지만 상대 통화들의 강세를 통해서 우리의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적자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들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요즘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화가 절상이 되고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 해치냐, 환 오픈이냐에 대한 외환 시장에 대한 수익에 대한 고민도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과 일본의 채권 수익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요, 전 세계 지금 채권 자경단이 뭉친 것 같은 느낌이다. 미국이 직면한 재정 문제를 일본도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 채권 시장의 경고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본 역시나 뭐 신용 등급 우리보다 경제력은 강하지만 일본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S&P 3대 신용 평가사들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AA 레벨에 있지만 일본은 싱글 A 레벨에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재정은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령화에 의한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재정 흑자에서 적자로 되거나 적자 폭이 커지는 현재 같은 국면에서는 언제나 미 국채에 있어서 장기물 금리가 튀거나 아니면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끌고 가지만 단기채 금리는 내려가나 장기채 금리는 따라가지 못해서 그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즉 채권 가격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항상 재정 건전성 이슈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중후반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나 이에 대해서 시사점을 뽑을 수 있겠죠.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야 후보 막론하고 추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경을 하면 경기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세입에 대한 여건들이 너무 좋지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재원에 대한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국고채를 찍게 되면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처럼 국고 3년물 대비 30년물의 초장기채와의 스프레드가 3월 말에는 1.5bp
거의 동일했었는데 지금 5월 달에는 27.5bp로 0.3%포인트 정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장기와 초장기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재정 이슈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자산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항상 키포인트, 체크포인트로 좀 삼을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에 좀 문제가 있는 국가들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